오늘 영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변동하면, 즉 수급에 따라 일부 가격은 오르고 여타 가격은 내리고 항상 이런 식입니다. 각각의 가격을 탁구공, 그것도 엘리베이터 내부 탁구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인플레이션은 평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때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평균 물가 수준을 측정합니다. 즉, 물가지수는 대표적인 재화와 용역을 한 덩어리로 모은 장바구니에 대한 평균 물가입니다. 서로 다른 장바구니에 기초한 서로 다른 물가지수가 존재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는 미국 소비자들이 구매한 수천 개의 재화와 용역을 하나로 묶은 장바구니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가중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같은 주요 품목의 가격 상승은 칫솔과 같은 사소한 품목의 가격 상승보다 더 가중치를 둡니다. 인플레이션율은 일정 기간에 걸친 물가지수의 백분율 변화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예로 1년 단위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로 측정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인플레이션 미합 중국 프레드를 검색하면 이와 같은 그래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에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여줍니다. 자, 이 물가지수는 규정합니다. 1982년부터 1984년까지의 평균 가격을 100과 같다고 설정합니다. 2016년 중반 물가지수는 239였습니다. 그 말은 지난 33년 동안 평균적으로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과거에 비해 손해를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임금 역시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금은 평균적으로 상승했고 물가보다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데이터 시리즈 편집을 클릭하면 연간 시리즈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1973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44.425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74년에 소비자 물가지수 장바구니의 평균 물가는 49.317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이번 연도의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11.01%였습니다. 계산은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프레드한테 그 일을 맡겨봅시다. 단위를 전년 대비 100분율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948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연간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습니다. 1974년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계산한 대로 11.01%였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율이 증가한 연대는 1960년대와 1970년대입니다. 1980년을 전후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연평균 14%를 조금 웃돕니다. 1980년 이후 물가 상승률은 하락하는데 수년 동안 평균 2.5% 안팎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인플레율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했는데 약간의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2009년 경기 후퇴기로 잠시 동안 그랬습니다. 1970년대에도 미국은 세계 기준으로 봐도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였습니다. 비교의 관점에서 현재 베네수엘라를 따져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2015년 물가 상승률이 180%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죠. 2016년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500%를 기록했거나 그보다 높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조차도 짐바브웨와 같은 초인플레이션 지도국과 경쟁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알 수 있듯이 짐바브웨가 초인플레이션이 최고치에 달했을 때는 매달 수십억 %의 높은 인플레율을 기록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되는지 더 잘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비디오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경제학을 통달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 내용이 머리에 남도록 몇몇 연습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거시 경제학에 대해 더 많이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음 비디오를 클릭하세요.
아직도 자리를 안 뜨셨나요? 마지널 레볼루션 대학의 다른 인기 비디오들을 확인해보세요.